시급 300만 원이면 연봉 한 8억 됩니다. 내가 어디 회사 사장쯤 돼서 연봉 8억이 넘는다. 그런 분들은 이거 안 하고 다른 일 하는 게 더 이익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급 315만 원짜리 알바가 있다고 하면 하실 겁니까? 심지어 집에서 빤스바람으로 휴대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알바다. 그러면 하실 겁니까? 당연히 하실 거죠. 저 같으면 바로 연차 내고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하는 분들 중에서 양도세 250만 원 공제받는 거 귀찮아서 안 한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 시급 315만 원짜리 알바 귀찮다고 안 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왜 250만 원 공제받는 게 시급 315만 원짜리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제받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계좌에 수익이 낮다고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죠. 수익 났으면 안 팔았는데도 세금 내냐고 묻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안 팔면 세금 안 내고요. 팔아서 생긴 이익금이 250만 원을 넘을 때 250만 원 공제금을 제외하고 22%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익금이 3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50만 원에 대해서만 22% 세금을 매겨서 11만 원을 내게 되죠. 그런데 이 공제금액 250만 원은 해마다 초기화됩니다.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250만 원 공제금을 매년 챙기는 게 좋은데요. 그럼 250만 원 공제를 받으면 정확히 얼마가 이익일까요? 250만 원의 22%는 55만 원이죠. 이 55만 원 그대로 이익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거래 비용을 빼줘야 합니다. 증권사 수수료 빼줘야 하고요. 주식을 팔고 살 때 가격 차이 때문에 손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도 비용으로 쳐서 빼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해볼게요. 주식을 팔 때 매도 호가에 올려놔도 되지만 좀 기다려야 하잖아요. 아니면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거래를 바로 체결하려고 하면 올라와 있는 매도 호가 말고 매수 호가에 주문을 걸면 거래가 바로 체결됩니다. 그 다음엔 판 만큼 다시 그대로 사야겠죠. 살 때도 거래를 바로 체결하려고 하면 매도 호가에 올라와 있는 가격으로 주문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 둘의 가격 차이만큼이 비용이 되는 건데요. 장이 열려 있을 때 대형주 위주로 제가 이 비용을 여러 번 측정해 봤습니다. 테슬라는 0.03%, 엔비디아는 0.01%, 애플은 0.003% 등 우리가 자주 거래하는 대형주는 보통 0.03% 이하였는데요. 그럼 이 비용을 0.03%로 잡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하는 동안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0.07%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중소형주 거래하는 분들은 이 비용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고요. 이 비용들을 전부 정리한 게 이 엑셀 파일입니다. 참고로 이 엑셀 파일은 네이버 미경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다운받아서 초록색 칸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올해 투자하셨다면 시장지수에만 투자했어도 수익률 20%는 훌쩍 넘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수익률 20%일 때 양도 차익을 250만 원 맞추려면 총 거래 금액은 1,500만 원이고 거래 비용은 증권사 수수료와 매수 매도할 때 생기는 비용을 포함해서 25,000원입니다. 그럼 내가 250만 원 공제금 맞춰 주식을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 52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이 작업하는데 한 5분 걸릴까요? 한 10분이면 차고 넘칩니다. 10분에 52만 5천 원 버는 거면 시급으로 치면 315만 원이거든요. 이걸 귀찮아서 안 한다? 너무 아깝죠. 시급 300만 원이면 연봉 한 8억 됩니다. 내가 어디 회사 사장쯤 돼서 연봉 8억이 넘는다. 그런 분들은 이거 안 하고 다른 일 하는 게 더 이익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특히 수익률이 높을수록 비용이 적기 때문에 수익률 높은 분들은 특히나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익인지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주식을 팔기 전에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해서 매도 수량을 정해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부터 볼게요. 해외 주식 누른 뒤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누릅니다. 시뮬레이션 탭 누르고 매도할 종목과 수량을 선택한 뒤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요. 예상 금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게 해서 예상 총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도록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250만 원이 넘으면 예상 총 양도세 부분에 1,560원이 뜨죠. 이걸 250만 원 미만으로 만들면 예상 총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하신 거고요. 삼성증권의 경우는 해외 주식 양도세 시뮬레이션 탭으로 들어가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키움증권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키움증권은 양도세 시뮬레이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주를 팔아야 250만 원이 되는지 미리 알 수가 없거든요. 주식을 판 뒤에 양도세 탭에서 양도세 계좌별 가계산 탭으로 가시면 양도세로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걸 보면서 주식을 판 다음에 이걸 조회하고 팔고 조회하고 하면서 양도세 250만 원을 맞추셔야 합니다. 좀 불편하죠? 이 과정에서 양도세가 1,
30만 원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50만 원 가까이 이득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매도하고 나면 실현 손익 탭에 환실현 손익이 잡히잖아요. 절대 이걸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양도세 계좌별 가계산 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환실현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둘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양도세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양도세 탭에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250만 원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12월 27일까지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매도 버튼을 눌러서 주문이 체결되잖아요. 그럼 이날은 체결일입니다. 주식을 판 돈은 체결일에 바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체결일로부터 2일 뒤에 받게 됩니다. 바로 이날이 결제일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양도세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고 12월 31일에 매도 주문을 체결하면 결제일은 1월 3일이 돼서 과세연도가 2025년이 되어버립니다. 올해는 12월 27일까지 매도 주문을 체결해야 결제일이 12월 31일이 돼서 250만 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환율은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이 기준이거든요. 만약에 체결일 때보다 결제일에 환율이 오른 경우에는 약간의 양도세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250만 원 공제받는 게 시급 315만 원짜리 알바다. 물론 315만 원 벌 수 있는 거 아니고 52만 원 아끼는 거지만 그만큼 효율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250만 원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렸으니까 수익 난 분들은 늦지 않게 매도하셔서 52만 원 꼭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태비였습니다.